자, 201페이지 보시면 제5절 등기의 유효 요건. 자, 등기의 유효 요건에는 첫 번째 이제 무엇이냐면 형식적 유효 요건이 있어요. 이 형식적 유효 요건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 유효 요건이 있는데 어차피 형식 유효 요건 같은 경우는 등기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1장을 공부할 때는 형식 유효 요건에서는 중복 등기 정도만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복 등기 내용만 체크해서 보시고 실질적 유효 요건하고 원칙의 완화 이거를 보시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봐요. 자, 먼저 형식적 유효 요건은 절차적 유효 요건이거든요. 그 절차를 따르라 이거 쉽게 생각하면 절차를 무엇해라 따르라 이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무엇에 따라서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정 절차를 따르라 그랬죠. 법정 절차를 따르는데 이 절차라고 하는 것이 법정 절차라고 하는 것이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심사를 해서 등기부에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거예요. 자, 이때 심사는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심사는 등기법 제 29조를 가지고 등기법 제 29조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9조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각하사유다 이겁니다. 각하사유.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형식적 유효 요건에는 첫 번째 요겁니다. 절차를 따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등기부 자체가 우리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둬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1이 아니라 무엇이 되면 2가 돼버리면 1부동산 2 등기 기록이 되면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중복 등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중복 등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겁니다. 중복 등기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나올 건데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3호 이하로 이렇게 나눠 3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그러면 각하사유가 전체 몇 가지가 있다? 11개의 각하사유가 있어요. 11개의 각하사유가 있는데 그 등기관이 심사를 해서 1호부터 11호까지의 11가지의 각하사유 중에 어느 하나에도 걸리면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각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이를 실행을 합니다. 그럼 1호와 2호에 대해서는 이건 당연 무효인 등기예요. 1호와 2호에 대해서는 당연 무효가 될 것이고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고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나오죠. 1호가 도대체 뭐냐? 1호는 등기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냐면은 등기는 등기할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를 가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는 어디 가서 해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관할을 무엇을 했다? 관할을 위반해서 등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몇 호에 의해서? 1호에 의해서 등기관 이를 각하를 해야 되는데 각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등기는 무엇이다? 당연 무효인 등기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2호는 바로 뭐냐면은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어야 돼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이 된 거야. 즉 우리 전 시간에 했던 임시적인 거에 안 되고, 그죠?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 안 되고, 일부의 보존 등기 안 되고, 지분만의 보존 등기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몇 호에 의해서? 2호에 의해서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이 돼서 각하를 하게 되죠. 각하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등기를 실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당연 무효이고 직권말소고 이의를 삼을 수가 없다.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3호 이하부터는요. 3호부터는 어떤 신청의 권한이 없거나 출석하지 않거나 신청 정보 제대로 쓰지 않거나 뭔가 불일치하거나 첨부하지 않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3호부터 11호까지의 3호부터 11호까지의 경우에는 각하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 하더라도 이때는 당연 무효라고 하지 않고요.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고요. 이의를 삼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201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1페이지는 이 내용이 하단부에 이 내용이 써져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상단에는 이 내용이 써져 있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등기에 무엇이 됐어야 된다?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등기는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지 무엇이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겁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권리 자체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 따라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 회복 등기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딱 기억하시고. 등기는 존속 요건이다. 그럼 틀립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라 무엇이다?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 요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중의 등기의 문제라고 써 있죠. 거기 보면 보통 우리는 1부동산 1 등기 기록인데 1부동산 2 등기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중복 등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중의 등기라고 하기보다는 중복 등기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중복 등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거의 대부분 중복 등기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중복 등기는 이제 두 개로 봅니다.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할게요. 판례 입장. 중복 등기는 판례 입장하고요. 부동산 등기 규칙. 판례 입장하고 부동산 등기 규칙의 입장하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규칙이 한 번 시험에 출제됐었죠.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 규칙에 대한 문제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한 번. 근데 부동산 등기 규칙에서 중복 등기를 처리하는 내용이 나오면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부분이다. 난이도는 상당히 높다. 일단 요거부터 먼저 체크해 놓고 보시면 돼요. 자, 판례는 중복 등기를 정리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 이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해서 중복 등기를 무엇을 한다? 정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존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해서 중복 등기를 정리를 하고 선등기 유효의 원칙이에요. 선등기 유효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요. 세 번째, 무효인 등기를 무엇하고
말소를 합니다. 무효인 보존 등기를 말소하고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을 무엇하는 폐쇄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자, 1번의 소유권 보존 A 1번의 소유권 보존 A 얘가 먼저 이루어진 선등기고요. 얘가 후등기예요. 근데 판례는 뭐를 취하고 있다? 선등기 유효의 원칙이에요. 그럼 결과에 후등기가 무효라는 거죠. 그럼 무효인 등기 무엇하라? 말소해라. 2번 해가지고 소유권 2번 해가지고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무엇하고? 말소를 해요. 말소를 하고 이것을 걷어내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1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동일이냐 아닌 경우도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여기가 B야. 이거 B예요. B인데 판례는 뭐를 취하고 있다? 선등기 유효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먼저 한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뒤에 한 보존 등기는 무효가 되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겁니다. 자, 중요한 것만 정리할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 부분은. 부동산 등기 규칙은 토지만 적용합니다. 여기서는 뭐만 적용을 한다? 토지만 적용을 합니다. 토지만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는 빠진다라는 거예요? 건물은 아니라는 거죠. 건물의 경우에는요, 별도의 예규로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규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규칙에서의 중복 등기의 정리는 토지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건물이다라고 시험에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딱 이게 어느 정도 틀만 잡으면 그냥 답이 눈에 이렇게 딱 보이는 겁니다. 답이 눈에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얘는요, 부동산 등기 규칙은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똑같이 판례와 동일하게 선등기 유효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해관계인도 중복 등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도 중복 등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엇으로 삼는다?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자, 2번에서 소유권 이전 A, 4번에서 소유권 이전 A예요. 그럼 여기도 A, 여기도 A, 최종 소유자 누구? 얘가 선등기, 요놈이 후등기, 최종 소유자 누구? A, 여기도 누구? A, 이렇게 되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서로 간에 지금 어때요? 서로 간에 동일인이더라 이겁니다. 동일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판례는 자, 부동산 등기 규칙도 원칙은 무엇을 취하고 있다? 선등기 유효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등기가 무효가 돼요. 그 얘를 그냥 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판례는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고 폐쇄한다 그랬죠. 그 여기는 등기 규칙은 뭐를 하지 않아요? 말소 등기를 거치지 않아요. 말소 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정리해 버립니다. 그냥 걷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1번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등기 기록에는 이렇게 누가 존재하는가? 후등기 기록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후등기 기록에는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있고 선등기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럴 때는 얘를 정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중복등기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는다 이겁니다. 자,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정리 방법 규칙 제34조 내지 39조 이렇게 나오는데 1번에 뭐라고 써요? 동일인인 경우 나오죠. 중복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후등기 기록을 폐쇄한다. 다만 후등기 기록의 소유권 외에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고 선등기 기록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을 경우에는 무엇을? 선등기 기록을 폐쇄하더라 이겁니다. 다른 경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지금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보지 않으셔도 되고 20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여기 최종 소유자 누구? A. 만약에 여기는 최종 소유자 누구? B야. 다르죠. 그럼 이 경우는. 달랐을 때 얘가 제 거 정리해달라고 무엇 할 수 있어요? 제 거 정리해달라고 무엇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 정리해버려요. 즉 부동산 등기 규칙에서는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당사자의 무엇에 의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중복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중복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동일인이 아닌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패스하고 넘어왔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중복등기를 정리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중복등기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에 의해서 중복등기를 정리해도 되는데 만약에 당사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무시하고 이거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 규칙에서의 중복등기 정리는 실체 권리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체 권리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여기 5가지 질문 그대로 나왔고 토지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데 토지와 건물이다 라고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실체적 유효권 위주로 보라 그랬어요. 실제 유효권. 자, 형식적 유효권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체적 요건이 있는데 요 실체적 유효권을 다른 말로 이걸 무엇이라 그래요? 실질적 유효요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교재 첫 번째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 관계가 존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첫 번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자,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 관계 존재해야 된다는 소리는 첫 번째 이제 뭐냐면 부동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부동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허무인이 아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허무인이 아니어야 된다는 소리고 세 번째로는 물권행위가 유효한 물권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유효한 물권행위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의 존재. 첫 번째 무엇이다? 부동산이 존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허무인이 아니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 권리 변동 내지는 물권행위가 존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등기하고요. 부동산의 표시가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와 일치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가 어때야 된다? 일치된다. 그러니까 등기와 실체관계의 부합의 정도 해가지고 첫 번째
등기부와 실제 부동산의 표시가 어떻게 된다? 일치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라고 나와 있죠? 그 부동산은 토지와 무엇이다? 건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얘기합니다. 이때 토지의 경우에는요, 이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소재 지번이에요.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소재 지번. 소재 지번이 만약에 무엇하면 불일치하면 얘는 무효가 됩니다. 근데 건물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소재 지번, 건물의 구조라든지 종류라든지 면적을 의미하는데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와 지번이 불일치하면 무조건 무효. 근데 건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건물의 표시하고 등기부하고 서로 이렇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조금 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통념상 동일성, 유사성이 인정이 되면 얘는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15회 때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15회 때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다만 이렇게 써 있죠. 다만 건물의 등기의 유효 여부 해가지고 건물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유사성이 인정이 되면 유효하다. 다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부분에 빠진 거죠.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이 불일치하면 무효. 그거 하나 옆에다가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오른쪽 페이지 등기와 물권행위의 내용에 있어서 일치해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여기서는 주체의 불일치, 주체가 불일치가 된다라든지 객체가 불일치가 된다라든지 종류가 불일치가 되면 주체의 불일치, 객체의 불일치, 종류의 불일치 이유 없이 얘네들이 불일치가 되면 얘네들은 무엇이다? 그냥 무조건 무효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주체의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체의 불일치는 A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될 것을 엉뚱한 B로 등기가 된 겁니다.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객체의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A 토지에 등기가 돼야 될 것을 엉뚱한 B 토지에 등기가 된 거예요. A 토지에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엉뚱하게 B 토지로 등기된 거죠. 종류의 불일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었는데 등기가 무엇으로 됐어요? 임차권에 등기가 됐더라 이겁니다. 주체가 불일치했죠? 객체가 불일치했죠? 종류도 불일치했죠? 이건 전부 다 무엇이 된다? 전부 다 무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효.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질적 불일치라고 그래요. 질적으로 일치를 해야 되는데 질적으로 불일치가 되면 다 싸그리 무효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양적 불일치. 양적으로 불일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요거는 좀 따져봐야 돼요. 민법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죠. 자, 등기된 양하고 물권행위의 양, 등기된 양하고 물권 행위의 양하고 일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만약에 불일치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등기된 양이 많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물권행위 양이 많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자, 만약에 저당권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채권액이 1억이다. 채권액이 만약에 1억이더라. 근데 등기가 얼마가 됐어요? 2억으로 됐어요. 채권액이 1억인데 등기가 얼마로 됐어? 2억으로 됐더라. 그러면 물권행위 양보다 등기된 양이 많죠. 이럴 경우에는 물권행위 한도 내에서 유효. 물권행위 한도 내에서 유효. 그 다음
1억인데, 물권행위가 1억인데 등기가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채권액이 1억인데, 채권액이 1억인데 5천만 원으로 등기가 됐으면 이건 당연히 무효겠죠. 이 등기는 무엇이다? 무효.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된 내용의 양이 물권행위 양보다 적을 때, 그러니까 물권행위 더 많은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처리한다.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전부 무효이지만 무효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오케이 알았어, 내 인정할게, 그러면 등기된 양의 한도 내에서 유효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요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원칙의 완화예요. 자, 여기서 원칙의 완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대표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에 원칙의 완화에서는 이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 한번 봅니다. 원칙의 완화.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돼. 중간 생략 등기. 얘는요 단속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판례에 있어서는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무엇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효력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가 그럼 뭐냐? 중간 생략 등기가 뭐냐? 말 그대로 중간에 등기를 생략한 거예요. 자, A에서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등기를 하기 전에 다시 C하고 계약을 하고 매매를 하게 되면 등기법상으로는 A에서 B로 가고 B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C로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등기를 생략하고 A에서 직접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유효, 무효? 유효. 요게 유효의 개념이더라.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의에 보면 뭐라고 막 써있죠?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이전된 경우, 그러면 갑에서 을, 을에서 병이니까 얘 앞으로 등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을의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병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죠? 유형에 보시면은 요 내용이고요. 요게 기억에 대한 유형이고요. 기억에 대한 유형이고, 니은은 뭐냐면은, 니은의 유형은 뭐냐면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A가 돌아가셨어요. A가 돌아가시면은 굳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A-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A-가 이 부동산을 B에게 무엇하면, B에게 처분할 것 같으면 자기 앞으로 무엇을 하고 상속 등기를 하고 넘겨줘야 되는데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다. 요거 두 번째 유형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세 번째 유형은 책에 써있지 않는데 이런 거죠. A가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그럼 A가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A 명의로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근데 A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양수인 B 앞으로 B 명의로 무엇을 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이것도 역시 유효. 이것을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죠. 모두 생략 등기다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 한번 볼게요. A하고 B하고 C하고요. 중간 등기를 생략하기로 하고 합의를 했어요. A, B, C가 중간에 등기를 생략하자고 무엇했다? 합의를 했더라 이겁니다. 합의했을 경우에는
C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A를 상대로 해서 등기 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 주세요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그래요?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합의했으면 C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A를 상대로 해서 등기 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합의가 없었어요. 합의가 없으면 C는 A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C는 A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등기는 A에서 B로 넘어와야 되고 B에서 누구 앞으로 C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누구랑 등기를 하는 것이다? A하고 B하고 등기를 하는 거고 요 등기는 B하고 C랑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합의가 없었다면 C는 A를 상대로 해서 등기를 등기 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C는 B가 해야 될 등기 신청권을 무엇할 수 있다?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거야. B를 무엇해서 대위해가지고 B를 대위해가지고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넘어왔어요.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서 등기가 C로 넘어왔어요. 이거 유효입니다. 이거에 대한 말소는 불가능.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 중간생략 등기가 시험에 안 나온 지가 좀 됐죠. 한 15회 이후로 이제 한 15, 16, 17 이때 좀 많이 언급됐다가 요즘에 많이 나오질 않는 편인데 가장 핵심은 이거죠.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X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교재 5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판례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의 허가 자체는 효력구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는 무엇이다? 무효. 그 4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효력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단속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판례는 유효성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중과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의 의무 규정도 두고 있고요. 거민이라고 하는 또 제도도 두고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례에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1번은 뭐냐면은요. 판례는 합의가 없었던 거. 1번의 판례 1번은 판례의 1번은 합의가 없었던 거야. 그러면 C는 A한테 등기 내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합의가 최종 양수인 쭉 뭐라고 써 있으면서 적법한 원인행위가 일단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이 이루어진 경우에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에 대한 무효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과생략 등기의 문제가 나왔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나오면 마지막으로 눈이 가시면 돼요. 유효냐 무효냐만 따지면 돼요. 무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두 생략 등기 설명해드렸고 유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3번에 실제 원인하고 등기가 서로 다른 겁니다. 실제는 원인은 매매인데 등기는 증여로 되어 있어요. 실제는 증여인데 매매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무효 등기의 유효. 무효인 등기는 원래 말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무엇하겠다? 말소하지 않고 유용하겠다. 이게 바로 무효 등기의 유용입니다. 근데 이 무효 등기의 유용은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무효 등기의 유용은 권리의 등기에만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유용할 수 없다? 사실의 등기는 유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의 등기를 우리가 일명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표제부의 등기라고 하죠. 표제부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제부는 유용할 수 없다. 따라서 대표적인 판례가 이겁니다. 건물을 이렇게 했는데 건물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등기를 해야 돼? 당연히 건물이 멸실 됐으니까 멸실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멸실 등기를 하지 않고 똑같은 자리에다가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등기를 딱 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이때 멸실된 건물의 표제부를 멸실된 건물의 어떠한 표제부를 신축 건물의 표제부에 신축 건물에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신축 건물에 유용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 유용할 수 없느냐? 이 건물과 이 건물은 동일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리고 권리 등기를 유용할 때는요.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유용할 수 있는 단서가 붙어요. 이해관계인이 없을 경우에만 유용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표제부의 판례에 보면 표제부의 유용 이렇게 나와 있죠. 안 된다라는 거고요. 권리의 유용 해가지고 저당권의 등기를 유용하기 전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다고 하죠. 그럴 때는 유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뭐라고 써요? 제3자가 없으면 유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있으면 유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등기의 유효 요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절차적 유효권, 실질적 유효권인데 시험에 이쪽이 많이 나왔죠.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됐었고 여기까지가 1장이고요. 잠깐 쉬었다가 2장 등기의 기간 및 설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등기부의 어떤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등기소하고 등기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